평생투자 파트너 유튜브 시청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식 관련한 상담을 원하시는 구독자 분들께서는 현재 화면 상단에 표시되는 무료 종목 상담 신청하기를 터치하셔서 성함과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네, 오늘은 2018년도 6월 27일, 네, 오늘 수요일입니다. 자, 오늘도 제가 출근하는데 여기 제주도는 안개가, 비는 많이 안 오는데요. 안개가 너무 많이 껴서 출근하는데 이 국도나 아니면은 그냥 일반 도로가 그냥 앞이 거의 안 보일 정도로 안개가 많이 껴서 굉장히 천천히 안전운전을 했는데요. 지금 뭐 서울에 계신 분들이나 전국적으로 장마라고 하니까요. 운전하시는 분들 다들 안전운전 네, 하셔가지고 목적지에 잘 안전하게 도착하실 수 있게끔 네, 그렇게 안전운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오전 시황 한번 좀 같이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뭐 큰 내용은 없는데요.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오전 시황 기준. 일단은 밤 사이에 이 미국 증시를 한번 보면은 어떤 큰 변동 없이 보합으로 마감을 했다라는 것이고요. 트럼프의 어떤 말 한마디에 시장이 움직일까?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오히려 트럼프의 말 한마디에 언론들의 말 열마디가 더해져서 시장의 심리를 더 위축시키고 있다라는 것이고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기준이다라는 것이고요. 어떤 이제 수없이 지금 이제 많이 나오는 어떤 노이즈와 어, 이 언론들의 귀에 노이즈를 만드는 트럼프와 언론들의 어떤 귀를 그렇게 기울일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고 본인들의 어떤 기준에 맞춰서 움직이면은 괜찮다라는 것이고요. 위에서 이제 한번 이 차트에서 한번 보듯이요. 지금 현재 우리 지수는 굉장히 극단적인 가격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6월 18일 날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여기 볼린저 밴드 하단 밴드를 이탈을 해버렸고요. 이탈한 날을 포함해서 지금 7거래일이 지났지만 아직까지는 이 볼벤 하단을 네, 극복하지는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정리하자면은 볼린저 밴드 구간의 이 하단 밴드 아래인 극단적인 가격 구간에서 우리 증시는 현재 머물고 있다는 이야기고요. 하지만 어떤 뭐 해석은 다 다를 수 있겠죠. 해석은 다 다를 수 있지만 어떤 시장의 일부에서는 이쪽에서 뭐 V자 반등이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하고 그래서 가능하면 장중에 매매하기 좋은 구간, 그러니까 뭐 하루 만에 사고 파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장중에 매매하기 아주 좋은 구간이라고 말을 합니다. 혹시나 해서 뭐 바닥을 운 좋게 이렇게 맞출 수도 있는데요. 이게 바닥일 수도 있겠지만 만에 하나 이 바닥이 아니고 바닥에 하나가 더 있다면 어떻게 하겠냐라는 것이고 요것처럼 무서운 건 없는 겁니다. 요것처럼 굉장히 위험하고 무서운 건 없는 거고 이렇게 좀 말씀을 이제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좀 무책임하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노이즈를 계속 만드는 계속해서 그냥 어, 노이즈가 늘어나는 이 상황에서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들의 어떤 소중한 자산, 돈을 지키는 것이 당연히 1순위입니다. 어설프게 매매했다가는 자산이 한 번에 이럴 때는 좀 많이 깎여 있잖아요. 그래서 자산을 지키는 것이 우선이고요. 주변에 어떤 소음이나 어떤 뉴스나 이런 거에는 좀 귀를 닫고 조금 더 안전하게 시장을 대응하는 것이 좋아 보인다라는 것이고요. 아직까지 섣부르게 바닥이다라고 예측하기에는 아직은 조금 이릅니다. 물론 지나고 봤을 때 여기가 이제 바닥이 될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그거는 지나고 봐야 아는 거고요. 희망보다는 최악의 상황을 먼저 항상 생각하고 주식을 하신다면은 자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고 더불어 수익은 충분히 날 수가 있다라는 것 꼭 명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돈이 있어야 돈을 벌 수 있잖아요. 근데 돈을 잃어버리면 돈을 못 버니까 네, 그것만 딱 생각을 하고 주식을 좀 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오전 시황은 간단하게 뭐 요 정도 내용이었고요. 일단은 이 차트 이어서 이 차트 공부를 조금 해볼 건데요. 지금 하고 있는 차트는
이 카기 차트라는 이 차트고요. 좀 생소하실 수도 있겠지만 활용한다면은 그래도 나름 좀 사용할 만한 차트. 캔들 차트를 많이 사용하긴 하지만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캔들 차트나 뭐 카기 차트나 삼선 전환도나 여러 가지 뭐 차트들이 이 시세, 가격이라는 그 하나의 것으로 여러 가지 각도에서 해석을 한 여러 가지 관점에서 이제 해석을 하고 표현을 한 것에 불과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세라는 건 캔들 차트나 뭐 삼선 전환도나 뭐 카기 차트나 어차피 하나의 시세를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세는 동일하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한테 맞는 차트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입니다. 남들이 캔들 차트가 좋다고 해서 꼭 캔들 차트가 본인한테 다 맞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캔들 차트가 충분히 활용도가 좋고 굉장히 좋은 차트인 거는 분명합니다. 분명하지만 안 맞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차트 하나씩 좀 보도록 하고요. 자, 오늘 한번 설명드릴 거는 이제 어제는 이 카기 차트를 간단하게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 그리고 카기 차트의 기본적인 어떤 매매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너무 심플하게 양선에서 매수해서 음선에서 매도해라. 요렇게 너무 심플하게 말씀드렸지만 아마 버티는 게 좀 어려울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오늘은 이 카기 차트를 조금 더 안전하게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앞으로 좀 몇 가지 같이 좀 해보도록 할 건데요. 오늘 한번 좀 같이 볼 내용은 네, 멀티레벨 브레이크라는 것으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렇게 뭐 대단한 이름이 좀 화려하긴 한데 그렇게 뭐 대단한 내용은 아니고요. 이 삼선 전환도를 설명할 때 일본 트레이더들은 추가 확인 작업을 위해서 백선이나 흑선이 더 나타날 때까지 기다린다고 한번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때 구두 정장 목 요럴 때 구두정장 목에 매수하고 팔아라 요런 말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한 번 더 확인하는 네, 전략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고 카기 차트에서도 이와 같은 전략이 충분히 사용이 될 수가 있는데요. 카기 차트의 경우에는 추가 확인 작업은 두 개 이상의 전고가나 전저가가 돌파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림을 한번 좀 같이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이렇게 보면은 이 주가가 양선으로 이렇게 쭉쭉쭉 이렇게 저가를 올려가면서 가다가 이제 반전선 이제 요 굴절선이 나오고 그다음에 추세가 반전이 되면서 이 저가를 깨면 이제 이쪽 부분에선 얇은 음선으로 이제 바뀌는 거잖아요. 얇은 음선으로 바뀌는데 원래 같으면 이때 이제 매도를 하라고 기본적인 방법은 매도를 하라고 이 책에서 이제 나왔죠. 하지만 이렇게 되면은 페이크나 잦은 매매가 좀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아래에 있는 전저점을 한 번 더 테스트하는 것도 괜찮다. 한 번 더 확인해서 나쁠 거 없다라는 것이고 그냥 이것을요 그냥 표현하는 게 이쪽을 첫 번째를 원 레벨 브레이크 그다음에 두 번째를 투 레벨 이제 브레이크 요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상승할 때 만약에 매수를 한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어깨가 이렇게 점점 낮아지면서 저점도 낮아지고 고가도 낮아지고 네, 이런 모습에서 이제 이때는 당연히 매수 관점은 아니죠. 매수를 하면 안 되는 구간이고 다시 한 번 더 이제 상승을 하면서 이제 고가가 조금씩 높아지려고 할 때, 자 일단은 요 이제 첫 번째 전고가인 원레벨 브레이크를 이제 이쪽 부분에서 한번 이제 뚫었습니다. 이쪽 부분에서 한번 뚫고 자 이때 매수를 해도 되겠지만 이때 매수를 하면은 보통 이렇게 페이크인 경우도 많고 그쵸? 페이크인 경우가 많아서 비추세 구간에서는 실수가 많이 나올 수 있고 잦은 매매로 인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매수할 때는 이 원레벨 브레이크보다는 이 투레벨 브레이크를 어떤 돌파했을 때 전전 고가를 돌파했을 때 한번 매수 관점으로 보는 것이 괜찮다라는 것이고요. 만약에 이 고가들의 차이가 뭐 엄청나게 요렇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은
이렇게 한 3레벨 브레이크까지도 지켜봤다가 이쪽 부근에서 매수를 해도 조금 더 안전하다. 요 의미는 정고가를 3개를 뚫었다라는 의미는 굉장히 그래도 이 추세가 강하다라는 것을 그냥 시각적으로도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한 번 이 원레벨 브레이크를 뚫었을 때 매수하기보다는 이렇게 2레벨, 3레벨에 한번 뚫었을 때 매수하는 것이 실수를 그나마 좀 줄일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어, 모든 기법이 이 추가 확인을 위해서는 여분의 시간이 당연히 필요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가는 시간, 이렇게 가는 시간, 다 시간이 필요한데 확인 작업에 어떤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추세가 일단 확인이 되고 나면 이 정도까지 추세가 올라와서 확인이 되고 나면은 잠재적인 수익은 감소합니다. 당연하겠죠. 그러나 추가 확인을 거쳤다는 것은 추세 반전이 그만큼 확실하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전고가를 3개나 뚫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어떤 불변의 리스크와 보상 법칙 한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매력적인 리스크와 보상 법칙이 적용이 되는데, 즉 안전하고 확실할수록 리스크가 적을수록 수익도 적어진다라는 것은 당연한 말이고, 근데 이제 떠도는 이 말 중에 이제 하이 리스크는 하이 리턴이다라는 이 말이 있는데요. 하이 리스크는 하이 리턴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은 분명 한 종목에 모든 자금을 다 들어가서 수익이 50% 나면 전체 계좌에서 한 번에 50%가 되는 거니까 하이 리턴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과연 이 하이 리스크를 한 5년, 5년도 아마 못 갈 겁니다. 아마 이 하이 리스크로 1년 아니면 몇 개월만 주식을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이 하이 리턴이 아니고 그냥 하이 리스크는 그냥 리스크만 가져올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식은 오랫동안 살아남는 사람이 결국에는 웃을 수 있는 거고 나중에는 그 사람이 그래도 이기는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어, 만약에 하이 리스크를 감당을 해서 한 1년 안에만 한 5배 정도 막 자금이 어떻게 운이 좋아서 한 종목에서 불었다라고 했을 때 1년만 주식을 하고 5배 벌고 주식시장에서 나가면 됩니다. 근데 과연 이 인간의 심리가 주식으로 5배를 벌었다. 1년 안에. 그러면은 아마 주식을 못 그만두게 될 것이고요. 그렇게 2년, 3년 하이 리스크를 계속 가져간다고 한다라면은 하이 리턴은 되지 않을 겁니다. 요거는 통계적으로 그렇게 이제 지속이 될 수가 없거든요. 10개 중에 10개를, 뭐 100개 중에 100개를 다 맞추지 않는 이상은 그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뭐 이렇게 전형적인 예시를 한번 좀 보면은, 자, 이렇게 고가가 조금씩 낮아져요. 고가가 몇 개월 동안 계속 낮아지고 저가도 이렇게 계속 낮아지는데 이런 모습이 보입니다. 한번 추세가 꺾인 이후에요. 자, 그럼 이때 부근에는 당연히 매수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겠죠. 음선이기 때문에. 그럼 이쪽 부분부터 한번 좀 접근을 해보면은, 자, 이쪽 부분부터 일단은 원레벨 브레이크인 1차 이제 전고가를 뚫었기 때문에 양선으로 이제 바뀌고요. 양선으로 바뀌니까 뭐 이때 매수를 해도 되겠지만 한 번 더 확인하면 또 괜찮겠죠. 자, 그러면은 이 트래벨 브레이크 때 두 번째 전고가를 뚫었을 때, 자, 이때 매수를 한번 해봅니다. 이 차트상에는 매수하자마자 이렇게 떨어져 버리니까 조금 당황스러울 수도 있는데요. 어차피 매도 관점은 이 전저점을 깨서 음선이 되지 않는 이상은 보유할 수 있는 전략이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그렇게 위축될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이렇게 1차 매수할 때 비중을 뭐 100%, 100%, 500%, 그 100%, 50%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타진 매수의 개념이기 때문에 이 정도 변동은 충분히 이제 겪을 수가 있는 것이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의미가 있었던 것은 몇 개월 동안 낮아지던 저점이 이제 저점이 한 번 높아진 겁니다. 굉장히 의미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양선은 지속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이렇게 쭉 가다가 이 전고가를 뚫었을 때 추가 매수를 해도 괜찮습니다. 추가 매수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뭐 이쪽 부근에 어떤 전고가를 또 뚫었을 때 추가 매수를 해도 괜찮고요.
자, 보유하다가 이때 뭐 추가 매수를 해도 괜찮고, 이렇게 조금씩 뚫었을 때 추세가 이어지는 걸 확인할 때만 추가 매수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떨어질 때 이쪽 부근에서 좀 떨어지니까 매수를 하자, 추가 매수해야지라고 했다가는 이게 이렇게까지 떨어져서 여기서 음선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추세가 이어지는 걸 확인하고 추가 매수를 하시면 괜찮다라는 것이고요. 자, 요거 하고 뭐 종목들도 한번 좀 같이 볼까요? 방송을 하는데 갑자기 드디어 저희 제주도에도 비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잠 창문 좀 닫고 오겠습니다. 네, 갑자기 비가 굉장히 많이 오네요. 굉장히 많이 오고 지금 사무실이 굉장히 습합니다. 네, 굉장히 습해서 저희 지금 제습기를 좀 사야 되나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여담은 네, 여기까지 하고 네, 종목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유니셈 그냥 뭐 이렇게 간단한 종목 하나 피고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그 이제 원레벨 브레이크 때 만약에 이제 매수를 하면은 실수가 조금 많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고, 근데 여기서 보면은 뭐 트래벨 브레이크 때 이제 매수를 해도 충분히 실수가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3레벨까지도 보는 것이 좋기는 해요. 하지만 3레벨을 하실 때는 만약에 뭐 요렇게 있고 뭐 잠시만요. 아이고. 요렇게 있고 요렇게 있고 뭐 요렇게 있는데 여기서 이제 양선으로 이제 바뀌겠죠. 양선으로 만약에 이렇게 바뀌고 원레벨 브레이크 뚫고 투레벨 브레이크 뚫었는데 3레벨까지 기다리기에는 사실 너무 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큰 차이가 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이 정보가들의 어떤 그 높이를 보고 조금 좀 완만하다. 그러니까 좀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 싶을 때는 그냥 3레벨 브레이크까지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는 좀 유두리 있게, 유연성 있게 좀 대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요거 같은 것도 이렇게 좀 크게 좀 볼까요? 자, 여기서 이제 원레벨 브레이크를 뚫었고, 자, 이때도 투레벨 브레이크를 살짝 뚫긴 했습니다. 살짝 뚫어서 매수를 한번 해볼 수는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은 3레벨 브레이크까지도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3레벨 브레이크까지도 괜찮을 것 같고, 만약에 이쯤에서 타진 매수를 하고, 그쵸? 1차 매수, 그 다음에 이 3레벨 브레이크를 뚫었을 때 2차 매수, 그쵸? 그 다음에 오르고, 여기서 한번 지지를 받습니다. 딱 이 3브레이크 부분에서 한번 지지받고 뭐 올라가고 이쪽 부분에서 이쪽에 어떤 고점을 뚫을 때 이때 다시 한번 더 3차 매수를 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쪽 부분에서 매도를 해도 돼요. 그러니까 저는 매수를 할 때는 가능하면은 매수를 할 때는 1레벨, 2레벨, 3레벨까지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매도할 때는 물론 포지션에 따라 다르겠죠. 장기적인 포지션을 갖느냐 아니면 트레이딩 관점에서 좀 짧게 짧게 치고 나오느냐에 따라 좀 다를 수는 있는데 저는 매도할 때는 어쨌든 그래도 수익은 챙기는 게 좋은 거잖아요. 다시 잃어버릴 필요는 없으니까 가능하면은 저는 원레벨에서 매도를 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다시 들어가면 되니까요. 추세가 좋으면은 다시 들어가면 되니까 원레벨에서 매도를 해도 될 것 같고 큰 차이가 없다면은 투레벨까지도 한번 봐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건데 일단 매도할 때는 수익은 챙기는 게 낫겠죠. 수익은 한번 챙겨보고 다시 들어가는 게 낫다라는 것이고 자 이럴 때도 이렇게 다시 한번 추가 매수를 다시 한번 이제 매도를 하고 이쪽에서 매수를 할 때 자, 원레벨 브레이크 한번 보내주고 그 다음에 투레벨 뚫었을 때 매수해도 괜찮습니다. 매수해도 괜찮고 그 다음에 한번 살짝 떨어지는데 뭐 이 저점보다는 훨씬 높죠. 저점을 깨진 않았으니까 당연히 보유를 하겠죠. 당연히 보유를 하고 자, 이 전저점을 다시 한번 돌파했을 때 2차 추가 매수를 하면서 쭉 가져가고요. 그 다음에 이쪽 부분에서 원레벨 브레이크에서 그냥 한 번 더 매도. 왜냐면은 자 이쪽 이렇게 급등한 종목들은 저점이 굉장히 낮아요. 저점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요 원레벨 브레이크가 아니고 투레벨 브레이크까지 끌고 가려면 이 수익 그냥 다 다시 그냥 넉넉히 이게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한 번 정도는 끊고 가도 괜찮습니다. 괜찮고, 자, 요것도 다시 한번 매수를 하지만, 뭐, 매수를 여기서 해도 되겠지만, 요 2레벨, 3레벨, 이쪽 부근에서 매수를 해도 괜찮다라는 것이고, 지금 이 종목 자체가 자꾸 2레벨, 3레벨을 부근에서 매수하자마자 지금 이렇게 다 계속 이렇게 좀 떨어지는 모습이 보여지는데, 꼭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 뚫고 그냥 이렇게 쭉 갈 수도 있는 것이고요. 지금 종목이 좀 그럴 수도 있는 건데, 근데 어차피 여기서 만약에 매수를 해도요, 뭐 하락을 한다 해도 뭐 괜찮습니다. 어차피 여기서 이제 음선으로 바뀌지 않았고, 그러면은 홀딩이겠죠. 만약에 떨어지면 매도하면 그만입니다. 어차피 1차 매수를 할 때 비중 조절을 다 하기 때문에 계좌가 그렇게 망가질 일은 전혀 없거든요. 전혀 없기 때문에 걱정하실 정도는 아니고, 자, 여기서 이제 쭉 가다가 이쪽에서 이제 원레벨 브레이크 때 매도하는 것이 좋겠죠. 왜냐하면 투레벨 브레이크까지 내려가기에는 굉장히 많은 어떤 기간 어떤 수익을 잃어버릴 게 크기 때문에 매도는 그냥 원레벨 브레이크에서 매도해도 더 괜찮다라는 것이고요. 뭐 다른 종목도 한번 같이 볼까요? 한번 여기 한번 코스맥스가 좀 많이 상승했던 이 구간을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만약에 이쪽에서 뭐 매수를 한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바로 매수를 하는 게 아니고 투 레벨 브레이크에서 한번 하겠죠. 하지만 한 번은 이렇게 했다가 실수 나올 수 있습니다. 실수 나올 수 있고 어차피 손해가 그렇게 크진 않는 거의 본전에서 다시 매도를 하고, 자, 다시 한번 진입한다라고 했을 때, 자, 이쪽 부분에서 이렇게 들어가면 실수가 나왔던 어떤 경험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물론 결과론적으로 보면 지금 이 매수 타이밍이 아주 좋았지만 그거는 이제 이미 그려진 차트니까 그게 쉬워 보이는 거고요. 자, 원레벨 브레이크 보내주고 이렇게 거의 3, 2, 3 레벨 브레이크를 한 번에 이렇게 돌파하는 이런 지점에서 매수를 해도 괜찮습니다. 자, 매수를 한번 1차 매수를 한번 해보고요. 주가가 그렇게 좀 횡보 같은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뭐 이 저점까지는 떨어지지 않으니까 그냥 마음 편하게 보유를 하고, 자, 이쪽 부분 어떤 매수했던 이 가격대를 한 번 더 뚫어주는 위치에서 뭐 2차 매수를 해도 괜찮고요. 자, 이렇게 쭉 갑니다. 쭉 가다가, 자, 이제 이쪽 부분에서는 이 매도할 때도 원레벨 브레이크, 투레벨 브레이크를 이제 좀 신경을 써야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급등까지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쵸? 엄청나게 급등까지는 하진 않았기 때문에 이 저점들의 위치가 그렇게 크게 다르진 않아요. 그럴 경우에는 수익을 조금 혹시라도 나중에 잃어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은 이렇게 원레벨 브레이크 때는 매도를 안 해도 되고, 이때도 안 해도 됩니다. 만약에 이때까지 만약에 좀 떨어지면 수익을 잃어버리더라도 뭐 어쩔 수 없이 매도를 해야겠지만 그냥 한번 쭉 홀딩하고 보유를 해도 되고요. 자, 이럴 때도 마찬가지죠. 원레벨 브레이크밖에 안 깼으니까, 자, 이때는 저점도 높아지니까 굳이 매도할 필요가 없고, 자, 다시 한번 이제 매수 관점으로 보는데 쭉 가다가, 자, 이쪽 부분에서 한번 보면은요, 이쪽 한번 볼게요. 이쪽을 한번 보면은 이 원레벨 브레이크를 보내주고 투레벨까지는 여기까지 내려가야 되잖아요. 근데 좀 유연성 있게 좀 대처를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은, 원레벨 브레이크 하나가 생기고 다시 한 번 더 하라, 한 번 더 하라 보시면 저점이 낮아지잖아요. 저점이 낮아진다라는 것은 하락 추세의 어떤 좀 징후가 될 수 있는 거고, 매도세가 시장을 좀 장악했다라는 것을 좀 느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하지만 이쪽 부분에서 보시면은 주가가 살짝 하락은 하는데 저점이 낮아지진 않았다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좀 유연하게 대처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이렇게 저점이 계속 낮아지면서 하락을 할 경우에는 조금은 의심해 볼 필요는 있다. 그래서 이때 바로 매수를 못 하더라도 이렇게 두 번째 저점이 낮아졌을 때 뭐 매도를 해도 충분히 괜찮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다 차트라는 게, 분석이라는 게 그냥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잖아요. 그래서 본인만의 어떤 기준을 하나 딱 정하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요런 차트도 한번 활용을 해보시고, 뭐 다른 차트도 활용해 보시고, 단 차트를 공부하실 때 캔들 차트로 한 것은 캔들 차트로만 대응을 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이 지금 카기 차트로 매수한 거는 카기 차트로만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괜히
카기 차트로 매수했는데 캔들 차트로 매도하고 캔들 차트로 매수했는데 카기 차트로 매도하고 이러면은 그냥 그 순간 그냥 원칙은 다 꼬여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하실 거면은 하나만 정해서 하시는 게 가장 복잡하지 않고 좋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고 마치도록 하고요. 자,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